윤석열이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했어요. 결국 또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를 했는데 판결 이유를 그렇게 적어 놓으니까 윤석열은 또 착각에 빠지는 그러니까. 거죠. 잘하면 무죄도 받겠네. 왜냐면 무죄도 받겠네. 지금 판결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있을 수 없는 판결문을 써놨어요. 첫 번째 제가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안에 내용도 중요합니다. 내용도 중요합니다. 네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적시해야 되고 이건 네. 역사적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네. 번째는 증거관계 채택이 정확해야 되고 세 번째는 유무죄 판단이 정확해야 되고 네 번째는 양형에서 가중사유와 감경사유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판결문의 기본입니다. 네. 자, 근데 실체적 진실 관계부터 틀렸어요. 뭐냐? 제일 중요한 건 12월 1일로 끊어버렸습니다. 맞아요. 12월 1일 전에 있었던 일은 그럼 뭔가요? 롯데리아 회동과 김용환 국방부 장관 임명 등등등 많은 이것은 다 뭔가요? 이걸 없었던 일로 취급한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실체적 진실과 틀렸습니다. 12월 1일 전부터 진행됐던 거 2, 3년 전부터. 근데 이거를 인사 12월 문제도 1일부터 내란의 시작으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범죄가 잠겨버렸고 제일 문제는 이번 12.3 내란의 3대 축이 군경과 대통령실과 또 하나 있죠. 검찰입니다. 그런데 12월 1일로 끊으면 대통령실과 검찰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군경만 계속 처벌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과연 실체적 진실인가요? 아니죠. 두 번째, 증거 판단도 틀렸습니다. 그 노상원 수첩 증거력이 매우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이고요. 자기 자필로 돼 있고요. 또 너무나 12.3 내란의 기획과 그리고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네. 다 담겨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입장시키고 이런. 증거력이 없다고 한다. 제가 변호사하면서 수첩이나 이런 장부들 나오면 증거력이 항상 매우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진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진실할 가능성이 적고 그럼 이거 소설로 썼단 말인가요? 롯데리아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이것도 형사법에 증거 체부를 틀리게 한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잘못되고 나니 말도 안 되는 무죄가 2명이나 나온 거예요. 이 무죄 왜 나왔냐? 롯데리아 회동한 사람들입니다. 노사원 수첩을 날려버리고 12월 1일로 끊어버리니까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무죄가 나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그런데요. 윤석열에 대한 가중사유, 감경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경사유로 들었던 내란이 실질적으로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거는 가중사유여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윤석열은 스스로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게 가중사유죠. 내란이 멈춘 것은 시민들이 목숨 걸고 우리 헌정체제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시민의 공입니다. 시민들께서 윤석열을 봐주기 위해서 감경시키기 위해서 내란을 그렇죠. 목숨 걸고 멈추신 게 아니에요. 이건 가중사유로 들어갈 걸 감경사유로 잘못 넣었고요.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가중사유가 빠졌습니다. 어떤 겁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윤석열에 반성하지 않고 또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 때문에 네. 극우적 물결이 아직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층들이 극우의 거짓 선동에 많이 왜곡되고 오염된 정보들을 가지고 지금 거리로 나서고 있어요. 네. 자, 사회 갈등과 본인이 반성하지 않고 거짓 선동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 갈등과 사회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엄청난 상황이고요. 또 미래 세대가 정상적인 정치적 견해를 갖는데 심각한 방해를 주고 있어요. 여전히 네.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고 자,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가중사유죠. 이것도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정상적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사형해야 돼요. 그리고 근데 판결문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장동혁은 판결문을 보세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대를 훔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윤석열이 한 행동이 성경을 읽는 행동인가요? 그런 행동 아니거든요. 네. 자, 이러니 윤석열도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아. 저는 직연부장에 이제 무기징역 선고보다 더 비판받고 더 비난받아야 될 것이 판결문 자체입니다. 판사가 쓸 수 없는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실체적 진실과도 맞지 않고 네. 사법적인 형사 판단 증거 체계와도 맞지 않는 기괴한 판결문입니다. 기괴한 판결문.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공직에 이제 봉직을 해왔던 이런 점들을 감경 사유로 꼽았는데 그건 가중사유. 가중사유 아닙니까? 그것도 가중사유. 가중사유. 공직에 봉직한 사람이 이 내란을 저질러요? 예.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고, 근데 거기 또 항소를 했다 윤석열이. 예. 정말 무죄를 꿈꾸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상황이 김상학 의원이 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네. 굉장히 저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마치 작전을 짠 것처럼 지기현 재판부는 2심 재판부가 만약에 보수적인 판사가 앉을 경우에 더 감경으로 나갈 수 있는 꽃길을 열어놨어요. 굉장히 열어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조희대 사법부의 특징 중에 하나 철저히 기득권 특권층의 철옹성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문에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간접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굉장히 중대한 게 빠졌죠. 내란의 그 내란 계엄 친위 쿠데타 전후로 해서
소상공인 폐업률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100만을 넘어선 무슨 얘기냐면 경제가 폭망해서 대한민국의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으로 해서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네. 너의 공직을 남용해서 친위 쿠데타를 한 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이토록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게 그런 거 집어넣는 게 감경이 아니라 가중처벌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다 반란했습니다. 다 반란해서 역사적으로 이 내란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에 그 엄청난 죄가를 축소시켜 버렸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윤석열이 곧바로 성명서 내지 않습니까? 결사항전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이런 저는 개소리라고 상임위에서 개소리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저 법원행정처장한테도 제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그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왜 안 하고 앉아 있냐? 빨리 해라. 그 소상공인들 고통당한 거 그 재판 나와서 윤석열 그 선거법 위반한 게 되면은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다 환수죠. 선거 비용. 맞습니다. 예, 거의 400억대 되는 돈 다 환수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 뭐 이재명 정부에 요청하지만 400억 네. 환수하면 전액 다 고통당한 소상공인들한테 다 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죠. 네. 그래서 예. 법 왜곡죄가 필요한 법 겁니다. 왜곡죄. 이렇게 판결하는 법을 왜곡해서 예전에 지금 직위원 부장이 지금 법을 왜곡한 것으로 보이는 게 한두 대목이 아니잖아요. 나를 시로 계산하지를 않나, 뭐 수첩을 날려버리지를 않나, 네. 12월 1일로 끊어버리지를 않나. 이게 도대체 상상을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통제 수단이 통제 아무것도 수단이 없어요. 없어요. 사법부에. 자, 그런 예.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느껴왔던 정관 예우의 불합리, 판사님 고무줄 재판이다. 네. 우리 국민들 다 느껴왔던 사법부의 불합리였지 않습니까? 그게 네. 사실상 판사님은 어떤 판결을 하더라도 어떤 제재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러면 명백하게 이렇게 사실과 달리할 목적 또는 네. 누군가의 편익을 봐줄 목적으로 증거관계와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한다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상식으로 얘기했을 때 그래야 조심하지 않겠어요? 예. 아, 만약에 잘못하면은 처벌도 안 하면 나도 처벌받는구나. 조심할까요? 아, 전혀 뭐 그런 그건 게 없겠죠. 내 맘대로야. 뭐 기소도 내가 하고 뭐 재판도 내가 하고 뭐 이런. 법을 이래서 하든 저래서 하든 사실을 이래 인정하든 저래 인정하든 증거를 내가 받든 안 받든 내 마음이야. 그러면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정관 변호사 찾아가고 힘센 변호사 찾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법의곡조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사법 서비스, 국민들에 대한 사법 서비스도 좀 더 공정해지고 네. 좀 더 객관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법사위에서 그 예. 처리해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데 필리버스터 때문에 네. 조금 미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법개혁 3법 이건 이번에 꼭 통과를 시켜야 되고 통과가 될 거고 예. 중요한 지점이에요. 오늘 이번에 임시국회 그렇죠. 이번국회. 저는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라고 입장을 내셨잖아요. 네.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대로 가야 됩니다. 뭐 위법 소지 맨날 소지래요. 위법 소지. 제가 얘기하지만 예. 아니 자신 있으면 위법이라고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위헌이라고는 말 못하고 네. 위헌 소지라고 얘기해요. 이건 대지도 아니고 중지도 아니고 소지라고. 예.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사법부의 이 해괴한 기괴한 논리는 뭐냐면 사법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사정기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검찰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경우에 따라서 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누군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인간적 본성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판사가 돼서 법법을 읽는 순간에 인간이 아닌 거야. 자기들은 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어. 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로부터도 견제받을 이유가 없고 자기들을 견제한다라고 하면 무슨 위헌 소진의 사법부를 침탈한다라고 하는 해괴한 네. 쥐들도 사람이에요. 당연히 과거 역사에서부터 해가지고 수도 없이 네.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괴롭히려고 해괴한 판결로 많은 사람들을 고통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당연히 법 왜곡죄를 통해서 아니 그럼 간단한 거예요. 예. 법 왜곡을 안 하면 되죠. 그죠? 그렇죠. 법 왜곡을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곡을 한 사람만 단죄하겠다라는데 뭐가 위헌이에요? 법을 보면 목적범입니다. 목적범이라는 게 뭐냐? 목적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네. 함부로 남용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법을 왜곡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법 왜곡죄가 남용될 가능성
목적범이라서 저는 거의 거의 없죠.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거죠. 지금까지는 이 목적이 입증돼도 처벌을 못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처벌 판사님께서 정말 누군가를 이익을 주고 그래서 네.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고 법 적용을 왜곡시킬 목적으로 했으면 입증해도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리고 판사님이라고 항상 고개라고 항상 맞을까요? 우리 장동혁 의원도 판사 출신이고 김기현 의원도 판사 출신입니다. 우리가 나경원 의원도 판사 그러니까 출신이네. 우리가 네. 그러면 아까 우리 혁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최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것처럼 판사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겸손하고 겁내지 않으면 넘쳐서 사고 칠 수 있다는 거죠. 겁내게 그러니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장치 우리 주권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이걸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네네. 이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법안이 통과가 될 거다라는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을 했습니다. 뭐 지난번에 출근길에 이게 국민들한테 뜻을 물어야 된다. 사실 뭐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혁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말도 안 되는 모습. 짓거리를 또 하고 앉아 있는데요. 네. 뭐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민의 뜻을 물어야 된다. 국민의 뜻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내란의 밥에 자기가 나와가지고 장갑차를 막아섰어야지. 거의 동조 수준 아닙니까? 꼬리 네. 내리고 숨어 있다가 국회에서 해제될 시간쯤. 아니 이 긴급한 상황에 10시 반에 계엄이 막 발효되고 했으면은 당장 뛰쳐나야 될 인간들이 밤 12시 때쯤 쓱 나타나가지고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무슨 국민의 뜻을 이야기해요. 네. 그리고 걸핏하면 이제 지금 자기도 조폭이에요? 무슨 지방 법원장 지금 법원장들 다 모아가지고 회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밀실회의. 자기가 인사권 가지고 있어요. 모아놓고 단일 대우 만들려고 하는 건데 네. 웃기고 자빠졌다.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할 거면은 전국 판사들 다 모아놓고 오마이TV에서 국민 생중계하라 그러세요. 예, 자기 판사들 직함 걸고 이름 걸고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말 한마디 못할 인간들이 밀실에 앉아가지고 칸막이에 가려져서 마치 사법부에 대한 입장 정리하듯이 입법부의 주요 권한을 침해하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상권분립 위반이에요. 지금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졌으니 지금 입법부에 사법부가 국민을 믿을 수 있는 사법부가 되게끔 네. 입법적 조치를 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는 거잖아요. 우린 그 뜻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판사들을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자기 인사권 라인에 있는 판사들만 밀실에 모아놓고 네. 집단항명하자 이 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철퇴를 맞아야 됩니다. 철퇴를 맞아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잘 얘기했어요. 장동혁 판사 출신, 나경원 판사 출신. 믿을 거 하나도 없는 게 나경원 왜 지금 조희대 대법부를 방탄하겠습니까? 어쨌든 왜 사법개혁 3법을 반대하겠습니까? 사법개혁 되면 빠루 사건 중형 나와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세게 아우 속이 시원해요. 사자우를 해주셨는데 저 이래서 너무 예. 좋아합니다. 아, 이거 영상으로 보다가 직접 보시니까 또 너무 좋아하시는데 김상호 의원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런 행태, 이런 자세, 태도 어떻게 보셨어요? 다른 나라 보면요 네. 비상계엄이 일어나면 대법원장이 제일 먼저 성명서 냅니다. 그럼요. 이거 아닙니다라고 제일 먼저 용기 있게 국민 앞에 제일 앞장서서 헌정을 지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관, 대법관 제일 큰 의무가 예. 헌정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했나요? 그리고 반성했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파기환 송신 같은 경우는 기록도 제대로 안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도대체가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확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생각이고 당 지도부에서 이 부분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해 주시옵소서. 저 뭐 여당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지도부가 결정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 지금 우리 민주당 지도부가 통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이거랑 그리고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맞아요. 빨리 제대로 해주십시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 네. 지금 많아요. 그리고 또 내란 특별법 통과를 빨리 해주십시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해 주시옵소서. 맞습니다. 네. 지금 공소 취소 모임 이거 가지고도 얘기들을 하지만 조작 기소에 철퇴를 가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검찰 개혁하고 있는데 중요한 지적 아까 하셨는데 지금까지 검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작까지 해가면서 기소를 하고 네. 가까스로 막아서 무죄 판결을 나면
또 상고를 해요. 맞습니다. 이게 웃기는 거잖아요. 검찰이 조작 기소했다라고 하는 건 사법부에 와서 법정에 와서 사기쳤다는 얘기인데 사기쳤으면 조작 기소한 검찰을 바로 두들겨 패가지고 법정에서 단죄하고 사법 처리하고 그 공소치사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이에요. 조작을 해서 갔는데 무죄 판결 나오면 지들은 아무것도 안 당해. 그 다음에 상고까지 해요. 네. 증거 요거만 싹 발라내고 다른 거 막 끼워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지난번에 유호성 씨인가요? 서울시 공무원 사건 네. 때도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한 10년 동안 고통당하다가 입증돼서 검찰에 조작 기소되고 나면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경징계 해버리고 끝내잖아요. 네. 경징계하고 야 참 너 욕봤다 고생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승진시키고. 그러니까 그거에 철퇴를 가하자라는 거니까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검찰 개혁 과정 속에서 네. 아까 법 왜곡죄도 그런 거잖아요. 검찰이 장난질하면 철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책임 있게 일하고. 그럼 너무 간단하잖아요. 범죄를 안 저지르면 돼요. 일반 시민들이 건널목으로 건너가면은 과태료 안 내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뭔 차이가 있어요? 더 큰 권한이 갔으니까 더 큰 권한의 파장이 크니까 네. 잘못하면 더 큰 죄를 당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비틀어 말하기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